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친체전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이 그 중심 역할을 맡았는데요.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지역 인재를 키우는 대학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군산에 소재한 주요 대기업들이 떠나면서 지역 경제가 휘청거렸지만 그래도 내일을 이끌어갈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기에 군산의 미래는 밝습니다. 미래 신산업 육성과 우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 군산대학교 김영철 산학협력단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예, 군산대학교 김영철 산학협력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학 캠퍼스가 아주 썰렁하다면서요. 학생들 없어서 좀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교수님들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 대학도 학생들이 지금 등교하지 않아서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 때문에 이제 주변 상권들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1학기는 비대면 이제 온라인 강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일부 수업만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좀 종식이 돼서 학생들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캠퍼스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죠? 예,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대학마다 줄여서 이제 산단이라고 하잖아요. 산학협력단이 다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예, 먼저 대학에 있는 연구 개발을 이제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산업과 그리고 산업체와의 연계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대학에 있는 기술들을 자산화시켜서 그런 기술들을 외부에 거래하는 기술 사업화 영역들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대학보다도 군산대학교가 이 산단이 굉장히 활성화를 띠고 있다. 예,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던데 자랑을 좀 해주십시오. 예, 최근에 이제 군산대학교가 많이 발전했고요. 특히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대학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고요. 이 위기의 군산 지역에 이제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그리고 지역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대학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간헐적으로든 또 집중적으로 보도도 하고 있지만 우리 전북에서는 군산이 또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빨리 회복을 좀 해야 되는데 그곳에 이제 거주하는 또 그곳에 있는 대학의 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느 정도 형편인지 경제라든지 상가들을 볼 때는 이제 네. 10개 중에 한 4개 정도가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이고요. 군산 산업단지 안에 한 1,600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만 정상 가동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지역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또 피해가 고스란히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게 이제 취업률 하락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결과들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실제 저희 대학도 한 10% 정도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조금씩 군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조금 회복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긴 합니다. 앞서도 제가 이제 모두의 여는 말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언제부턴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익숙한 단어가 됐잖아요. 이제 기차로 치면 이제 그 어떤 역사를 생각하면 되는데 대학이 지역에 있어서 플랫폼 역할을 좀 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자주 나오더라고요. 예,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이 일단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대학은 대학 자체적으로 자기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그룹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회와 함께 가는 대학. 결국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대학의 어떠한 시스템이 움직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런 틀이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입력으로 넣으면 그 플랫폼 안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서 결국 지역 사회에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열어나갈 수 있는 게 이제 대학의 역할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시에서도 공공투자 정책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청년 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산단 군산대하고 협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또 토론회도 가졌었죠. 예,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특히 공공투자 부분은요, 네. 군산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에게 예전에 단순한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그것도 공공의 개념을 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공공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태양광 사업을 한다. 예. 그랬을 때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거기에 이제 정부 지자체 예산을 넣어가지고 풀어가는 방법. 그게 이제 투자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형태들이 지금까지 이제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방식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더 기업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일으키고 또 동시에 대학도 좋아지고요. 예. 윈윈 서로 이제 상생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짬뽕 라면이 나왔어요. 예. 오늘 두 개를 가져오셨는데 예, 뭐 군산시에서 만드는 거니까 홍보가 좀 자연스럽게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군산 짬뽕인데. 예. 맛있습니까? 예, 맛은 뭐 충분히 보장할 만큼 맛있고요. 예. 이제 군산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군산의 지역 특산품인 찰보리와 네. 연계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찰보리들이 지금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예.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저희 사회산학협력센터 링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사업의 결과로 이제 군산 짬뽕이라는 그런 제품을 출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 시작이 좋더라고요. 군산이 찰쌀볼이라고도 하죠. 예. 그 생산을 많이 하는 곳인데 소비가 이제 줄어들자 그거를 좀 돕기 위해서 결국 이제 이 라면에 넣었는데 예. 맛까지 이어져서 홍보가 잘 되면 좀 팔로워 개척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협동조합 만드신 거잖아요, 지금. 예, 협동조합에서 판매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술 지재권을 이전을 시켰고요. 네. 실제 판매는 이제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은 어떻게 지금 나눠 가지게 되나요? 대부분의 수익금은 이제 이 처리하는 비용에 들어가고요. 이제 일부 수익이 남았을 때 학생들 장학금 지급 같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또 장학금으로까지. 발전기금을 일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학에서 이렇게 먹을 거를 만들어서 출시한 거는 처음인가요? 저희 대학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품화까지 성공한 사례고요. 예. 의미 있는 이왕이면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군산이 또 짬뽕 축제도 있잖아요. 예. 우리 전북 도민들이 군산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시중에 지금 나가 있는 거죠? 예, 시중에 나와 있고요. 네. 또 이것을 더불어서 이제 짬뽕 거리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군산에서 그 짬뽕 거리도 한번 즐겨 보시면서 또 지역 특산품 사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 번쯤 별미로 밀가루가 아닌 군산에 자랑하는 찰쌀보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맛을 한번 식감도 좋다고 하니까 예. 꼭 애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 문화 관련돼서도 군산세관 예터를 또 대학이 맡아서 리모델링 하면서 크게 각광받고 있던데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군산세관에 낡은 창고터를 개조를 해서요. 거기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정담이라는 공간인데요. 예, 군산세관 옆에 있는 공간이고 그곳에서 이제 문화 활동들을 매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도 하고요, 시 낭송회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군산이 산업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도시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도 거기에다 같이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다음으로 군산이 아마 굉장히 관광객들 많이 올 거예요. 예. 근데 그 문화 유적지들 잘 만들어 놓으면서 그러니까 정담이라고 소개했던 그곳에서 음악회도 하다 보면 또 하나의 콘텐츠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다양한 콘텐츠들이 와서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이제 군산의 하나의 새로운 볼거리로 그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학과 또 시가 손을 잡으면서 나타난 하나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언택트라는 이제 단어도 우리에게는 익숙해져 가고 있고 뉴 노멀 시대라고 하잖아요. 교육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 것인지 미리 이제 우리가 예측해야만이 또 앞서갈 수가 있잖아요. 예, 대학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뉴 노멀 시대. 예, 지금까지 이제 모든 교육들은 이제 전통의 방법들에 의존해서 교육이 되어 왔습니다. 예.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 있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예. 이제 코로나 사태와 이제 이런 비대면 수업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식이 좀 필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제 필요한 인재 그리고 사회에서도 필요한 인재들이 단순한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인재가 아니라 창의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이 필요했고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지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 학과들도 좀 신설이 되고 그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도 좀 육성이 돼야 될 텐데요. 예, 예. 네. 특히 군산 지역은 지금 전기자동차라고 하는 형태의 산업이 이제 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군산에서 기존에 해왔던 기계 산업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제어, 소프트웨어가 융합하는 그런 학문적 융합 학문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걸 다 같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융합 인재를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지금 교육의 관점들을 지금 좀 바꾸고 있고요. 저희 군산대학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유전공이라고 하는 학과가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한 베이스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학과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학사 조직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의적인 인재가 좀 나오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이제 정말 중요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대학은 그 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요. 그렇죠. 예, 대학의 존재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디지털화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을 어떻게 하면 대학도 빨리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느 형태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늦은 감이 이제 없지 않아 있는데 매년 뭐 한 3만 명, 4만 명 이렇게 학령 인구 감소하다 보면 한 15,000명 되는 대학이 몇 개가 없어야 되는 건지 세물 해보면 참 암담해요. 저는 예. 대학에 몸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기술 지주 회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예. 네. 대학이 이제 단순한 학문을 하는 곳을 넘어서 대학이 예.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이 지금까지 이제 전통적인 방법에 고유 학문을 연구하는 것들을 이제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제 기술 자산이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 기술 자산을 가치화하는 방법. 그것을 이제 대학은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바로 기술 사업화라는 용어로 결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이제 기술 사업을 하는 중심 역할을 해야 되고요. 예. 그 산업체에서 고민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된다, 대학이.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술 지주 회사가 필요했고요. 저희들이 기술 지주 회사를 이제 대학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대학 단독 기술 지주 회사는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 현재 7개 자회사가 있고 새롭게 추진하는 자회사가 이제 6개 정도 추가로 있습니다. 예, 그러한 이제, 것들을 이어서 이제 강소연구개발 특구가 되면 이제 그걸 100개까지 확대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그 선진국이지만 어떤 지역에 대기업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작지만 큰 기업들, 강소기업들이 곳곳에 분포해 있으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잖아요. 예, 예. 우리
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군산에 그런 강소 연구개발 특구가 들어서면 충분히 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군산은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으로 그리고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GM이나 현대중공업이 떠나는 그 사태들을 보면서 예. 우리가 너무 대기업 의존적이지 않았나.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까라는 고민 중에 이제 저희들이 지역과 함께 고민하는 중에 이제 강소기업, 좋은 중소 중견기업들을 좀 육성하자. 그래서 이제 강소기업 연구개발, 강소 연구개발 특구라는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요. 네. 이제 전라북도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교에 있는 또 산업 생태계 구축도 좋은 예라면서요. 예, 예. 예. 기업들이 오는데 단순 제조 형태의 기업보다는 지식 기반 중심의 첨단 기술 중심의 지역 기업이 와야만이 이 지역 사회를 좀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인 기업 가치관에서 이제 새로운 형태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를 많이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많이 와야 되고요. 특히 군산에 많이 와야만이 저희가 지속 발전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강소기업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 생각이 됩니다. 네, 강소기업. 우리 전북엔 또 선도기업도 있고 뭐 그렇듯이 대기업 이제 유치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예. 네, 뭐 물류라든지 인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꺼리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하여튼 우리하고 접목해서 어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기업들을 많이 아까 100개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은 아무 걱정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마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 100개의 기업이 3명만 취업을 보장해도 벌써 3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일자리들은 사실 중소기업들이 만들고 있고 네. 그 중소기업 대표분들한테 사실은 저희들은 더 많은 좀 투자와 그리고 대학의 아이디어를 넘겨줘서 그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제 대학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군산대 산학협력단 김영철 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대학이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해서 지역 경제를 견인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취업 얘기하면 학부모님들, 학생들 참 암울하잖아요. 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정말 이제 절망적인데 창업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창업 군산시 청년들 창업 관련해서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군산시에서 저희가 이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이제 청년센터와 창업지원센터를 이제 통칭해서 저희가 청년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청년들이 좀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그리고 청년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많은 창업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산시에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들이 그 활동들을 적극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이제 안전한 직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열풍인데 사실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유럽 보면은 창업이 자연스럽잖아요, 대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창업에 관련해서는 좀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곳 거쳐간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던데요. 한 500여 명 된다고요. 예. 청년들이 그 정도 와서 교육도 받고 활동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제 좀 스타트 기업으로 가능성도 보이고 실제 지금 소득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 2개 정도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은 이제 찾아온 기업 중에는 이제 할머니가 하던 그런 고유 전통의 이제 장이나 된장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템을 자기 사업화해서 그걸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사례도 좀 있고요. 괜찮네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수제 창작이라고 하는 형태의 사업들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쉬운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가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업들이 성장하려면 기술 중심의 창업들을 청년들한테 저희들이 전달을 해줘야 되고 그런 기업들이 좀 나와야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그러다 보면 또 큰 스타트 기업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처음에는 미비하더라도. 예. 예.
어쨌든 창업에 관해서는 한번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대학에서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산단장님으로서 그 보람된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이 가장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시는지. 예. 저희가 이제 지역 사회를 선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총장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동하면서요. 전기 자동차나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학이 중점을 두고 있는 해상 풍력, 정부에서 270억 의 예산을 따서 지금 실증 단지를 지금 말도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이제 하나씩 이루어질 때,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관련 기업들이 이곳을 찾아올 때 저희들이 이제 가장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하고 이제 교수들이 연계되면서 다시 기업에 기술을 넣어주는 이런 기술 가치 사슬이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 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김영철 산단장님과 함께 정말 군산이 좀 살아났으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그 평범했던 일상이 그리운데 우리 학생들 지금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또 학부모님들께 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 또 준비한 말씀 있으시다고요? 남겨주시죠. 대학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산대학은 이제 산업체와 함께 가는 기술 중심의 가치 실현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믿고 맡기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잘 가르쳐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뭐 국책사업 따오신 거라든지 아니면 큰 그림 그리는 거에 있어서 이거 하나 정도 잘 추진되면 군산에 좀 좋아질 것 같다 하는 거 살짝 흘려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 플랜트 기반 구축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역 사회에 이제 이러한 기반이 구축이 되면 관련 기업을 한 70개 정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외부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저희가 에너지 플랜트 운영 기술의 중심이 되는 군산이 되어서 저희들이 산업을 새로 한번 일으켜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산을 떠났던 분들이 다시 군산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술 회사도 지주 회사도 좋고요. 대학이 하여튼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이제 대학은 교정을 넘어서 도시 전체가 캠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지역사회 이슈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그 역할을 대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